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66번째. 오늘은 나쁜 남편 사주, 나쁜 남편을 만나는 여자 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쁜 남편. 우리가 한문으로는 악부라고 그러죠. 악가락자에다가 지압이 붙여서 가지고, 즉 여자를 함부로 다루는 남자 있죠. 그리고 가정폭력. 일삼는 그런 남자를 악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악부, 나쁜 남편 사주가 되는지, 또 이렇게 나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주는, 여자분 사주는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나쁜 남편, 즉 이거는 악부라고 그랬죠. 악부, 악할 자에다가 지압이 부자 또는 산의 부자를 써서 악부라고 그러는데, 요즘 데이트 폭력도 상당히 사회 이슈가 되고 가정 폭력 이런 것도 이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악부, 나쁜 남편, 남자는 여성을 함부로 다루는 남자라든가 남편, 또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나 남자를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악부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가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을 함부로 다루는 남자, 즉 악부 사주팔자는 어떤 팔자일까요? 물론 여기에 언급한 것은 보편적인 내용만 나왔습니다.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악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도 악부 기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편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사주가 강한 사람이 악부 기질이 있을까요? 약한 사람이 기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을 제압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강한 사주가 악부 기질이 있겠죠. 그래서 사주가 신강한 사주, 특히 비겁이 태가해서 재성을 무참히 공격하는 사주, 이러한 사주라든가,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한테는 바로 아내, 여자를 뜻하죠. 그래서 무참하게 공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악부 기질, 여성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성도 약한 사주. 관성은 브레이크, 참을성 이런 걸 뜻하는데 이게 약한 사주들. 그 다음에 기질이, 사주의 기질이 강한 사주 있죠. 사주가 약하더라도 기질적으로 식상이 태가하다든가 아니면 각종 살들이 강기질을 갖게 하는 살들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양기운이 강하다든가, 이렇게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주 중에서 특히 식상이 태과해서 재성을 공격하는 사주. 원래 식상은 재성을 생해주는 오행인데 너무 태가하다 보면 재성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사주 풀이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주, 또 각종 살기운이 강해 기질이 강한 사주가 이렇게 악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주들이 강기질을, 신강한 사주라든가 강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밤새 안녕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신강한 사주들이 건강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다가 밤새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든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한쪽에 편고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건강 쪽이라든가 수명적으로 대단한 단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건강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을 함부로 다루는 남성치고 제명에 산 사람은 드물다. 무울의 세 개의 명언 중에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그 남성을 함부로 다니는 악부가 밤새 안녕하는 기질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명언 중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악부는 건강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성을 함부로 다루는 남자, 악부를 만나는 여자는 어떤 사주인지 보자고요. 사주가 아주 신약하고 관살이 중중해 일간이 나를 공격하는 사주.
즉 여자분 사주에 아주 신약하고, 신약하면 관살에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심각하면 관살 정도는 여자 사주에서 수용을 하는데, 신약하게 되면 관살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나를 죽이려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 그리고 운기에서도 일간에게 힘을 주면은 좀 나은데, 힘을 주지 않게 되면은 더더욱 이런 악부를 만날 가능성이 크고, 악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 사주가 이렇다면은 악부라고 해서 꼭 여자를 함부로 다룬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남자도 있지만은, 병약해 가지고 여자분이 남편을 계속해서 병간호하면서 괴로운 생활을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병약한 남편도 나쁜 악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어떠한 사주가 악부이고 또 어떠한 사주가 악부를 만나는 여자 사주인지 사주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병원년, 개사월, 무진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은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병화는 큰 불, 오화 작은 불, 계수 작은 물, 사화 큰 불, 진토 큰 흙, 축축한 흙이죠. 그러면 이 진토도 똑같은 큰 흙, 병화는 연간에 있는 병화하고 똑같으니까 큰 불이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의 불기운도 상당하고 흙기운도 상당하죠. 작은 물, 계수 하나 외롭게 보이네요. 사주 자체에 쇠가 안 보이네요. 쇠. 물론 사와 지장간 안에 경금이 있지만은 나와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오화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계수는 내가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사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진토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이 진토도 비견이 되겠죠. 병화는 편인이라고 그랬죠. 연간에 있는 병화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편인, 정인이 상당히 많고 비견들도 많네요. 쇠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이거는 식신상관, 식상이 되겠죠. 이런 형국이네요. 자, 사주의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큰흙 무토, 내가 4월에 태어났네요. 초여름이죠. 초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등령을 했네요. 나를 생해주니까. 자, 무토의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흙 또는 나를 생해주는 불, 화생토죠. 이게 내 편이다는 얘기예요. 흙은 어디 있는가 보자고요. 진토 큰 흙이 있네요. 이게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는 없고 지장간 안에 사화 안에 무토, 오화 안에 기토가 지장간에 숨어 있는 건 있고, 그 다음에 불을 한번 보자고요. 불은 큰 불, 병화가 옆에서 또 생을 해주고 있고, 사화가 또 생을 해주고 있고, 오화 병화가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주의 내 편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남의 편이라고는 계수밖에 없으니까 최강사주가 됐네. 최강사주. 그죠? 사주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강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엔 불의 계절이라는 얘기죠. 불의 계절. 근데 사주에 병화, 오화, 사화, 병화. 여름에 태어났고 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기운으로 인해서 이 물이, 작은 물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진토 안에 계수가 있죠. 이 물을 품은 흙이란 얘기죠. 이것도, 이 흙도 서서히 말라가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말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흙들은 전부 갈라터진, 상당히 갈라터진 건조한 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을 정도의 건조하고 뜨거운 불을 뿜은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만 보면은 물이 그립잖아요. 마른 흙이라 물만 보면은 흡수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흙들은 서로 목말라 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군비쟁제라는 얘기죠. 군비쟁제. 서로 물을 차지하려고 목말라 있잖아요. 이 흙들이 이 불에 생존을 받은 흙들이 건조하다 보니까 서로 물을 먹겠다고 난리가 나서 군비쟁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뭐냐면 정제, 재성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는 재물, 가정적으로는 처가 되겠죠. 그러니 이게 군비쟁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재물떡, 첩복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주라는 얘기죠. 이 무게합 보이시죠? 이 얘를 항상 옆에 두고 합을 하니까 이렇게 다정스럽게 끼고 가려는 모습이지만은 이 사주가 아주 최강사주다는 얘기죠. 최강사주들은 상당히 그 소유욕이 대단해요. 소유욕이 또 대단하다 보면 집착력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와이프, 이게 정제가 부인이죠. 축중의 개수도 있고 진중의 개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지만은 이 물을 갖다 항상 옆에 끼고 있으려 무게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흡수 극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지려는 의욕이 많다 보니까 소유욕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게 의처증으로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의처증. 그러니 항상 내가 이거를 이렇게 쥐고 내 곁에 둘라는 성향 때문에 집착력 때문에 이 부인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싫은 표정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폭력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집착력이 너무 강해, 소유욕이라든가 집착력이 너무 강해 버리면 이런 부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최강사주에 또 나무가 또 진중에 을목이 있지만 그 흙에 묻혀 있고 불에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관성도 부족하고 참을성도 없고 상당히 이러한 소유욕과 그 다음에 밀어붙이고 유도리도 없고 물이 없다 보면 유도리도 적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향 때문에 폭력적인 못된 남편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무진 백호 보이시죠? 백호살에 일지가 백호살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간여지도 부분을 상당히 약하게 하죠. 그 다음에 진토가 처성인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가 다 합쳐지다 보니까 배우자운이 매우 약해진 사주가 됐는데 거기에 소유욕이라든가 집착력이 강해서 이 사람은 폭력적인 남편이 됐던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그리고 재물도 군비쟁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유도리도 없고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거 좋아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한 방에 말아먹고 지금은 노동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도 군비쟁제 사주이기 때문에 사업도 해서는 안 된 사주가 사업을 했고 이렇게 비분이 안 좋고 신강한 사주이다 보니까 폭력적인 남편이 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이 사주도 김연현, 경호월, 병술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그죠?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병화는 큰 불,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 묘목은 작은 나무, 경금은 큰 쇠, 오화 작은 불. 그러면 이 오화도 작은 불이죠. 술토는 큰 흙, 갑목은 큰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이 불기운도 제법 되고 나무 기운도 좀 있네요. 그죠? 자, 사주에 없는 오행이 보이네요. 그죠? 물,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그런 형국이죠. 육친을 한번 보자고. 육친. 기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경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오화도 겁재가 되겠죠.
술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겁재도 많고 정인 편인도 많네요. 사주에 없는 물이 뭐죠? 관성이 되겠죠. 관성. 나를 극해주는 오행이니까요. 관성이 없다. 차로 치면은 브레이크가 없는 사주가 됐네요. 그런 형국이죠. 사주 형상을 더 깊이 들어보자고요. 큰 불이 5월에 태어났네요. 한여름에 태어났죠. 여름은 불의 계절이죠. 나하고 같은 호에. 그래서 나한테 힘을 주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 자, 사주 강약을 알기 위해서 병화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 목생화 해주니까 나무가 내편이다는 얘기죠. 먼저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지에 있는 오화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이 월지에 있는 오화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불은 나와 있는 불은 이렇게 되고 술토 지장 간에 정화도 힘을 조금 보태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나무, 큰 나무 간목이 나를 생해주고 있고 묘목이 또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내 편이 상당히 많죠. 남의 편은 술토, 경금, 기토가 남의 편이네요. 사주 형국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내 편들이 이렇게 많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데 큰 불이 큰 나무에 생존을 받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작은 불도 힘을 보태고 있다 보니까 불이 상당히 타오르고 있고 이 묘목도 직접적으로 병화를 생하지 않지만 오화를 생하면서 병화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을 해주니까 상당히 불길이 타오르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이 타오르는데 이 불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물이 있어야 견제를 하죠. 물도 견제하고 흙에다가 물 주고 그 다음에 쇠도 좀 식혀주고 이런 그 오행이 되는데 물이 전혀 없어요.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불을 견제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 흙은 원래 조토라고 그러죠. 불을 뿜은 저열한 흙인데 더 갈라터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흙하고 불하고 한 통속이 돼버렸네요. 지글지글 해가지고. 그리고 이 경금은 큰 세지만은 이 많은 열기에 줄줄 녹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토도 갈라터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원인이 사주에 물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이 불을 견제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녹고 갈라터지는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진 최강사주가 됐네요. 최강사주. 자, 최강사주가 되면은 자, 브레이크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격 알만하죠. 그 다음에 병화 큰 불은 성격도 급한데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됐네요. 쇼부도 빠르고. 자, 근데 이 사주의 용신은 경금이에요. 유일하게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경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금이 용신이니까 이게 재물이고 처니까 재물복이 있다, 처덕이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렇게 통변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오행의 질을 항상 보라고 그랬죠. 용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신의 강약, 용신의 질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재성이에요. 재성.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재물, 그 다음에 처가 되는데 이 경금이 어떻게 됐다 했죠? 줄줄 녹고 있다고 그랬죠. 이 열기에 녹아버리고 있어요. 식혀줄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 재물이 녹고 있고 처가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처덕, 재물떡이 없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이 쇠를 녹이는 형상이다 보니까 마누라를 부인을 잡아먹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녹이니까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주도 강하다 보니까 집착력이 강하고 철을 극하는 사주가 되다 보니 악부의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관성인 브레이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성격을 맞출 수 있는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을 극하는 사주가 돼서 악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악부. 이런 사주들이 최강사주에 브레이크도 없고 이 재를 갖다 극하죠. 어떻게 보면 군비쟁체 사주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 쇠를 하나 가지고 노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이 악부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계묘년, 계해월, 경신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경금 본인은 큰 쇠, 계수, 연간 계수는 작은 물. 그러면 이 계수도 작은 물이 되겠죠? 묘목은 작은 나무.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자, 신금은 큰 쇠.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오화, 작은 불, 촛불. 그런 정도. 이렇게 됐네요. 사주에 큰 물, 작은 물 상당히 섞여 있어서 금생수를 받고 상당히 물기운이 많은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자, 사주에 나와 있지 않는 오행이 흙이 안 보이죠? 흙이 안 보이는 그런 형상이네요. 자, 사주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육친 십성. 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계수도 상관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해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오화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식신상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흙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인성이죠. 인성. 예, 잠시 헷갈렸습니다. 인성이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다는 얘기죠. 해중무토, 신금의 무토, 오한의 기토, 인성이 지장간에만 있네요. 자, 그런 형국이고 사주 형국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큰쇠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네요. 겨울, 초겨울에 태어나서 이거를 실령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내 힘을 빼가니까 실령. 자, 경금의 강약을 알기 위해서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쇠나 흙이 토생금 해주니까 내 편이 되겠죠. 어디 있나요? 먼저 쇠가 신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나머지는 없죠. 흙은 사주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안에 기토, 신금 안에 무토, 해중 무토 이런 지장간 안에 있는 무토가 힘을 보태주지만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은 너무 많죠. 크기도 하고 특히 물이 강해가지고 내 힘을 많이 빼가는 형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가 됐죠. 신약한 이유가 물기운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더 오행의 질을 보기 위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 오화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형국. 이 오화의 형국은 위에를 쳐다보니까 큰 문 임수가 금생수를 받고 이 호수같이 큰 물이 쏟아지니까 이런 촛불 정도는 한 방에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이 임수가 아니더라도 이 신금의 냉기로 인해서도 꺼질 정도인데 임수가 쏟아지니까 오화는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화가 관이란 얘기죠. 관이 깨졌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참을성, 인내심이. 그 다음에 묘목은 한번 보자고요. 묘목은 이 많은 물이 생겨주니까 힘이 많이 생겼다. 수생목 하니까 아니죠. 이 많은 물들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금생수를 받은 물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화초 정도는 부목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뿌리채 뽑혀서 가고 썩고. 그러니까 수생목이 아니라 수국목이 바로 이런 현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성을 식상이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이분한테는 뭐죠? 여자, 재물이란 얘기예요. 이런 형국이 됐네요. 식상이 재를 생한 게 아니라 죽이는 그런 현상. 근데 사주가 약하잖아요. 강해야 악부의 조건이 된다 했는데 사주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식상 보이시죠? 식상. 식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사주가 약하더라도 강기질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강기질. 그래서 이 사람은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 악보 근성이 있고 이 관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참을성이 고장나다 보니까 참 천방지축, 천상체나 유아독존이 됐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재가 식상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썩어가지고 재를 극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이 사주가 악부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질도 강하고 식상이 재를 죽이는 형상,
관이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악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뭐 영신을 구태 찾자면은 물이 많으니까 신금 안에 무토나 해중에 무토를 잡으면 좋은데 영신이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기에서 흙도 좋지만은 큰 나무가 와서 이 물을 자연스럽게 빼가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죠.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불은 오면은 이 많은 물들이 달라들어서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오면은 인병충으로 깨지고, 정화가 오면은 정계충 깨지고, 자 사화가 오면은 사해충 되고, 오화, 오남하나 이 큰 물들이 달라들어서 꺼버리니까 불기운도 안 좋다는 얘기죠. 조우로 불이 오면 좋다? 아닙니다. 이 사주 형국에서 이 나무가 건재하게 큰 나무가 꼬들꼬들하게 있으면 이 불이 오면은 목생활을 받아서 불이 살아날 수가 있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이 나무가 썩었고 젖어 있기 때문에 불이 와도 이 나무에 생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기운은 운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개해년 갑자월 정해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의 형국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 정화는 열인, 촛불, 작은 불이죠. 계수, 작은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차수, 작은 물,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경금, 큰 쇠, 술토, 큰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에 한눈에 봐도 큰 물, 작은 물, 형국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물이 많죠. 오행은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물도 있고 쇠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 형국이라 오행은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죠. 자, 육친 한번 보자고요. 육친 계수는 날의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해수 역시 날의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얘는 다르니까 정관, 간목은 날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차수 역시 날의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해수는 아까 정관이라고 그랬죠. 경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술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정편관이 상당히 합쳐져서 물기운이 많다는 얘기죠. 사주 형국을 더 깊이 한번 보자고요. 여린 촛불이 자월에 태어났네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러면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 보니까 실령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정화를 돕는 오행이 어디 있는가 보자고요. 정화를 돕는 오행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 편이라는 얘기죠. 같은 불은 사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술토 안에 정화 정도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데 이 물 때문에 매우 미약해서 힘을 줄 수가 없는 형국이네요. 그 다음에 나무가 남았네요. 큰 나무가 있네요. 큰 나무. 큰 나무가 있고 나와 있는 건 없고 해중 간목, 해수 안에 간목이 있지만 얘도 젖어가지고 큰 힘을 주지 못하는 형국.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돕는 오행보다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극신약이 되네요. 극신약. 어마어마하게 약해진 사주다는 얘기죠. 더 깊이 한번 보자고요. 더 깊이. 이 많은 물, 쓰나미급의 이 물을 갖다가 이 술토가 막아준다고 생각하면 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아, 요 녀석이 참 귀중한 녀석이다 하고 봤더니 요 녀석이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술토가 무슨 짓을 하냐? 토생금을 하고 있어요. 토생금. 얘를 이 많은 물을 막는 게 아니라 쇠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이 쇠는 뭐를 하나요? 물을 생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술토는 간접적으로 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적이. 불을 뿜은 흙이 이 물을 막아주면 정말 내 편이 돼가지고 좋을 텐데 이 술토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오행이라고는 오로지 간목. 이 간목이 나를 생해줘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물을 갖다 죽기 살기로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가를 위해서. 물론 이 간목이 일간에다 던져주면 이 일간은 불이 꺼져요. 이 젖은 나무, 큰 나무, 또 큰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생화 해준다기보다는 또 수생목으로 해서 이 큰 나무가 이 많은 물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일간한테 가지 않게끔 고군분투 빨아먹으니까 얘가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 애처롭죠. 이 사주에서 이 물이 금생서를 받은 물이 너무나도 강해요. 나를 한 방에 꺼뜨리려는 형국이란 얘기죠. 그러니 바로 이런 사주가 악부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 정평관 혼잡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평관 혼잡이란 거는 일간이 이 관을 관당하면서 관하고 내가 노란하더라도 즐거운 형상이 돼야 관살 혼잡이 되는데, 이거는 즐거운 형상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아주 칠살, 왼수 같은 놈이 됐는데 관살 혼잡이 아니죠. 이 관은 칠살로 작용해서 나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 왼수 같은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이 바로 관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악부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악부. 이분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사이란 녀석이 매일 자기 부인을 갖다 패고 가정폭력 일어나가지고 정말 못 견뎌가지고 우리 딸이 어떤 사주팔자를 타고 나서 이런 악부를 만나냐고 상담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꼭 구타라든가 이런 악부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병약해가지고 내가 이 남자를 갖다가 병수발을 해야 돼. 몇 년을 몇십 년을 병수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부, 병약한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워낙 사주에 물기운이 강해가지고 나한테 힘들게 하다 보니까 결혼 대운에 이렇게 통대운이 들어오더라도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서 운명적으로 이렇게 사주의 원판에 물기운의 흉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운기도 참 통대운을 좀 받쳐주지만은 배우자운을 피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보자고요. 악부를 만날 수 있는 사주팔자, 여자 사주팔자 마지막입니다. 신유년 임진월 정축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정화는 작은 불,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쇠, 유금 역시 작은 쇠,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진토 큰 흙, 축토 작은 흙,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역시 큰 물 작은 물이 상당히 좀 있고 축축한 흙, 진토 축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쇠기운도 상당하죠. 신금 유금 경금. 사주에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지장간 진토 안에 을목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죠? 육친 한번 보자고요. 육친. 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유금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진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축토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경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수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없는 나무는 인성이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더 들여다보자고요.
정화가 진월에 되났네요. 봄의 끝자락 환절기에 되났죠. 내가 생겨주는 계절이다 보니까 실령을 했네요. 늦은 봄이지만 그래서 실령을 했고 정화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 내편은 같은 불과 나무죠. 불은 어디가 있나요? 지장간에도 없네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없고 진중에 을목이 있지만은 너무 미약하네요. 야, 정화에 내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너무 외로운 형국이죠.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극신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극신약. 자칫 보면은 이 사주를 뭐 정살격이라든가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흙들이 파편을 튀게 가지고 잡티가 끼어서 이거는 정격이 안 돼요. 최약사주가 됐어요. 최약사주가 됐는데 너무나 외로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사주에 큰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 또 금생수를 하고 있어서 물기운이 은근히 강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해요. 이 여린 젖불한테는 이 임수 하나 정도만 해도 한 방에 꺼질 수 있는데 자수, 지장간 안에 축토, 진토 이런 물들이 합세하니까 금생수까지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물들이 합세하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물. 이 역시 관살 혼잡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살 혼잡은 내가 관살을 감당하고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가 어느 정도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이 물이 바로 칠살이라는 얘기예요. 왼수 같은 존재죠. 한 방이면 꺼질 수 있으니까 무서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악부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악부. 결혼할 때 정말 남자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잘 보고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사주같이 최약사주에 이런 큰 물 작은 물이 합세해서 일간이 나를 갖다 죽일라는 형상, 이럴 때 악보를 만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나쁜 남자, 나쁜 남편, 그 다음에 나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악부를 만날 수 있는 여자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악부를 만날 수 있는 사주팔자를 봤을 때는 통변으로 반드시 결혼 시기에 상대방의 성격이라든가 댐댐이 인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잘 살펴서 결혼하라는 조언을 해주지만은 이러한 사주에 흉한 기운이 있으면은 참 그런 게 잘 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조언을 꼭 하셔가지고 이런 악부를 만나는 흉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특히 이 여자분은 이런 백호살, 괴강살이, 특히 백호살이 이렇게 일제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 배우자의 흉을 더 가세를 시킨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오늘은 나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